이펙트 의존성 제거하기. 이펙트를 작성하면 린터는 의존성 목록에 이펙트가 있는 모든 반응형 값이 의존성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반응형 값에 대해서는 예전에 본 적 있죠? 프롭스, 스테이트 혹은 컴포넌트 안에서 선언한 변수. 얘네들이 전부 리액티브 밸류라고 해서 반응형 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응형 네. 값이 아닌 애들은 뭐였죠? 컴포넌트 외부에 있는 변수죠. 네. 예, 걔네들은 의존성 목록에 포함을 하더라도 이펙트가 그 값이 변경되어 있는 거를 감지해내질 못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얘네는 프롭스, 스테이트 등 혹은 컴포넌트 내부에서 선언한 변수들 모두와 동기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의존성으로 인해서 이펙트가 너무 자주 실행되거나 무한 루프를 생성할 수도 있으니까 이 아래의 가이드를 잘 따라주세요. 이펙트를 작성할 때는 먼저 이펙트가 수행하기를 원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중지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언제 시작하고 언제 중지할지. 여기서 커넥트 이 부분이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 클린업 함수에 있는 내용이 중지하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의존성을 이렇게 비워두면 린터가 의존성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 음. 유즈 이펙트 해저 미싱 디펜던시 룸 아이디가 빠졌어요. 얘는 안쪽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선언을 안 했으니까 이걸 넣어주세요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넣으면 이제 린터가 사라지고 동작이 잘 되고 있죠. 이펙트는 반응형 값에 반응합니다. 룸 아이디는 반응형 값이므로 이를 의존성으로 지정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린터 오류를 띄우고 있으면 잘 반응을 해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 유즈 이펙트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의존성을 제거하려면 의존성이 아님을 증명하세요. 반응형 값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펙트 코드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반응형 값에 대해서는 의존성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된다. 에... 롬아이디는 반응형 값이므로 목록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린터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 린터가 맞을 것입니다. 네. 의존성을 제거하려면 해당 컴포넌트가 의존성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린터에 증명하세요. 어떻게 증명을 하죠? 어? 이, 어? 얘 의존성 아니야 라고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증명이 되죠? 바깥에다가 그쵸. 선언. 지금 여기서는 바깥에서 선언하는 건데 아까 같은 경우도 방법이 있긴 했죠. 주석 처리해가지고 어. 린터한테 아, 거짓말을 해도 되죠. 맞아. 맨날 주석 처리하는 것 같아. 근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죠. 뒤에서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컴포넌트 밖으로 내몰거나 아니면 여기서 쓰고 있는 변수를 제거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로 해야겠죠. 음. 반응의 값이 아니게 만들면 된다. 아니면 그 해당 변수를 이펙트 안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이 빈 의존성 목록을 지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 룸 아이디가 이제 바깥으로 빠졌으니까 반응형 값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으니까 의존성이 아무것도 없게 됐다고 판단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유지 이펙트는 시작 시에 컴포넌트 마운트 시에 한 번 호출되고 언마운트 될 때 딱 한 번 클린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같은 얘기죠. 의존성을 변경하면 코드를 변경하세요. 변수를 밖으로 빼거나 이펙트 내부에서 해당 변수를 쓰지 않거나 음, 그래서 값 선언 방식을 변경하거나 변경한 코드에 맞게 조정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또 변경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3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주변 코드를 변경하세요. 의존성 목록은 이펙트의 코드에서 사용하는 모든 반응형 값의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네. 방정식처럼 답이 정해져 있다. 찾아내, 답을 찾아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억제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요? 왜냐면 거짓말이니까요. 수정하기, 버그를 찾아서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관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음, 음, 뭐, 직관적이지 않나요? 맞아. 음, 온틱이 선언한 이 함수 역시 컴포넌트 내부에서 선언한 거니까 얘는 의존성이 필요한 거죠. 현재 상태에선. 네. 근데 이걸로 억제를 해놨으니까 얘가 의존성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고 음, 그러면 동작에 대해서 버그를 제대로 찾아내질 못하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해도 지금 아무 동작을 안 하고 있죠. 네. 얘를 빼면 이제 린터가 잡아줄 테니까 온틱을 넣게 되고 온틱을 넣고 나면 얘는 매번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마다 온틱의 호출됨에 의해서 셋 카운트가 호출됨에 의해서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마다 얘는 매번 새로 선언될 테니까 그거에 대한 경고를 또 해주고 있죠. Change on every render. 모든 음, 렌더의 시에 이펙트가 얘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얘도 매번 호출될 거야.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그 대신에 다른 방식을 찾아보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 뭐죠? 얘를 안으로 넣으면 되겠죠? 음, 그럼 얘 의존성 빼도 되죠. 대신에 다른 의존성이 필요하겠지? 네. 뭐죠? 카운트랑 인크리먼트네. 네. 이제 되나 보죠. 되죠, 이제? 네. 네, 아무 오류도 없고. 다만 누를 때 뭐 다시 초기화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멈칫했다가 출발하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거에 음, 대한 거는 아까 좀 전에 유즈 이펙트 이벤트에서 해결했으니까 그때 그거를 기억을 해내면 될 것 같고요. 네, 넘어가서 빈 의존성은 마운트 할 때만 이펙트를 실행한다는 얘기였고 넘어가서 요거 다 넘어가죠. 이미 했네요. 제가 얘기를 다 해버렸네. 네, 음, 이펙트 이벤트로 하면 된다. 음, 아무튼 여기서 지금 하려는 얘기는 린트 오류를 무시하지 말고 억제하지 말고 린트 오류는 오류가 나게끔 해라. 그걸 음, 통해서 버그를 찾아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존성 제거하기. 음, 네,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봤을 때 다른 조건에서 이펙트의 다른 부분을 다시 실행하고 싶을 때, 뭐 일부 의존성 변경에 반응하지 않고 최신값만 읽고 싶을 때, 의도치 않게 너무 자주 변경되는 거를 피하고 싶을 때, 그때의 답은 이런 고민을 해보면 된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를 이벤트 핸들러로 옮기는 게 나을까요? 라는 겁니다. 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얘가 지금 이펙트에 있는 게 맞는가? 이벤트는 아닐까? 음. 그때 예전에 구분하는 거 봤었죠? 어떻게 구분했었죠? 그, 컴포넌트의 렌더링에 의해서 컴포넌트가 화면에 노출됨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어, 하는 것. 음, 음. 그거는 이펙트가 맞죠? 네. 네. 컴포넌트 내부의 어떤 변수가 변경됨에 의해서 따라서 실행되어야 하는 것. 걔도 이펙트가 맞죠? 근데 반면에 뭐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동. 그거는 이벤트가 맞겠죠? 이벤트에 네. 대한 핸들러가 맞겠죠? 네. 어, 그런 걸 구분을 하면 된다는 얘기이고 서브미티드라는 애는 이름 딱 봐도 그렇죠. 이건 폼을 서브미트했을 때잖아요. 네. 폼을 서브미트했다라는 거는 어떤 사용자의 액션이 있었다는 얘긴데 걔가 유지 이펙트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죠. 음, 얘는 이펙트가 애초에 아니었어야 한다. 얘는 이벤트 핸들러에 있었어야 한다. 그래서 핸들 서브밋을 이벤트로 옮기고 나면 모든 일이 스무스하게 흘러갈 거예요. 폼을 제출할 때만 실행되도록. 음,
또 한 가지 질문. 이펙트가 여러 관련 없는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나요?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군데에서 수행하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떤 예냐? 일단 컨츄리에 대한 거를 호출을 했는데 패치를 가져오고 했는데 여기다가 컨츄리만 패치하는 게 아니라 CT가 왔을 때 CT에 대한 것도 패치를 해보겠다. 그러면 의존성이 컨츄리와 CT를 당기게 돼야 했을 텐데 이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셀렉트 박스에서 컨츄리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 컨츄리가 의존성이 변경이 된 걸 감지해서 유즈 이펙트가 실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 최초에 이 부분이 호출이 되면서 이제 컨츄리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세치티즈가 호출이 되면서 CT가 변경이 되겠죠? 여기 이 CT즈가 음. 그러면 CT즈가 변경이 되고 현재 CT가 있다면 골라서 에어리어즈를 또 바꾸겠네. CT즈는 안 바뀌나? 아, CT즈가 바뀐 거에 의해서 아직 선택을 안 하면 여기는 실행은 안 되겠네요. 아직은 첫 번째에는. 음. 근데 처음에 한번 시티즈를 선택하고 나서 그러니까 컨츄리를 선택하고 나서 뭐지? 뭐 지금 화면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컨츄리를 한번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티즈를 선택하고 나면 CT에 선택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면 그때 다시 얘가 호출되면서 요거부터 다시 가겠죠? 네. 그 도시 정보도 다시 불러올 테고 이 에어리어 정보도 다시 불러오겠네요. 음. 그러면 그 이후 첫 번째 한번 액션이 있은 이후부터는 어떤 액션을 취하든지 간에 불필요하게 얘를 자꾸 불러오게 되겠죠. 네. 네,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도시 목록을 여러 번 다시 패치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를 동기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얘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T 따로, 컨츄리 따로. 예. 그다음에 뭐 얘를 뭐 훅으로 빼내고 뭐 이런 것들은 나중 얘기고 일단은 이거 분리하는 게 먼저다. 그 얘기까지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본보다는 길어졌지만 그래도 분할하는 것이 여전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중복이 걱정되면 커스텀 훅으로 추출해 보세요. 음. 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다음 스테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스테이트를 읽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펙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였죠? 스테이트를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계산은 뭐라 그랬죠? 보통? 현. 네, 그냥 외부 변수로 그냥 직접 하라 그랬죠. 이펙트에서 하지 말고. 얘 같은 경우 리시브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샘 메시지로 여기다가 때려주고 있는데 세 배열을 생성해서 마지막에 새 메시지를 추가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존성이 여기에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음. 메시지스가 여기가 추가된 이상 요 샘 메시지스가 실행이 되면서 메시지스가 변경이 될 테고 변경이 되면 얘가 다시 또 호출되겠죠. 얘가 의존성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다시 호출될 때 앞선 거가 디스커넥트 됐다가 다시 커넥트 되고 또 메시지를 받아오면 또 세팅이 일어나고 메시지스가 변경돼서 얘가 또 호출되고 또 디스커넥트 됐다가 다시 커넥트 되고 또 호출하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겠죠. 음. 네. 새 메시지가 올 때마다 채팅이 다시 연결됩니다. 이건 원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메시지스를 의존성으로 받지 말고 업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시지스를 의존성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얘기였습니다. 음, 값의 변경에 반응하지 않고 값을 읽고 싶으신가요? 익스페리멘털 API 이제 유즈 이펙트 이벤트를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음. 네.
이지 뮤티드에 대한 거가 의존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의존성이 없게 하고 싶어. 그러면서도 이지 뮤티드는 계속 그 실행 시점에서 현재 상태의 이지 뮤티드 값을 읽고 싶어라고 해서 새로 제공해주는 이제 후기 유지 이펙트 이벤트라는 녀석이죠. 얘는 의존성을 지정하지 않고 여기 있는 변수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값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얘는 변경사항으로 얘가 감지를 하지 않는다. 네, 안전한 훅으로 인식을 해서 온 메시지는 여기에 의존성을 넣어주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지 뮤티드는 유지 이펙트 안에서 이지 뮤티드라는 게 의존성이 빠졌으니까 얘는 문제없이 실행이 될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프롭스를 이벤트 핸들러로 감싸기. 요게 지금 프롭스로 넘어온 핸들러인데 얘도 변경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펙트 안에서 호출을 하려고 하면 얘에 대한 의존성도 여기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면 룸 아이디만 변경돼도 호출이 되겠지만 얘가 매번 지금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JSX 안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에로 함수로 넘겨준다는 거는 챗 룸이 아까 이 부모 컴포넌트가 재렌더링 될 때마다 이 함수는 새로 생성된다는 거죠. 네. 새로 생성돼서 챗 룸한테 전달이 될 테니까 얘가 변경 사항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변경 사항을 감지를 할 테니까 얘가 다시 호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 자체를 유지 팩트의 바깥으로 의존성을 빼내야 되는 거죠. 그걸 빼내게 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녀석이 있겠다. 이런 거죠. 네. 역시 이번에 받은 값을 그대로 넘겨주고 온 메시지를 유지 팩트 이벤트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프롭스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은 이 안에서 호출하게끔 네, 해준 거죠. 화가 나요? 반응형 코드와 비반응형 코드의 분리. 룸 아이디가 있고 노티피케이션 카운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존성을 룸 아이디만 놓고 노티피케이션 카운트에 대한 거는 비반응형으로 동작하게끔 하고 싶어. 그래서 룸 아이디를 넘겨준 거죠, 여기는. 네, 원래 여기가 그냥 괄호괄호고 여기도 룸 아이디만 써 있었다라고 하면 둘 모두가 비반응형이 돼서 여기도 의존성이 필요가 없게 되겠지만 대신에 룸 아이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얘가 호출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호출이 돼야 돼. 룸 아이디가 변경될 때마다 얘는 호출이 되지만 노티피케이션 카운트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더라도 얘가 호출이 안 되게 하고 싶어. 이럴 때 변경 사항에 반응해야 되는 애는 값을 넘겨주라 라는 거죠. 뮤직팩트 이벤트에 인자로 넘겨줘라. 그 얘기였고요. 일부 반응한 값이 의도치 않게 변경되나요? 이것도 반응형 값이죠. 옵션즈. 그죠? 컴포넌트 내부에서 만들었으니까 반응형 아, 네. 값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옵션즈가 의존성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죠? 옵션즈가 여기에 의존성이 포함된 것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는 얘가 컴포넌트 내부에서 선언한 변수이니까 이 챗룸이 리렌더링 될 때마다 얘는 새로 생성이 돼서 의존성에 의해서 얘가 다시 실행되겠죠. 네. 그러니까 유즈 스테이트가 여기 보이는데 메시지가 변경돼도 얘는 다시 선언이 돼서 다시 유즈 이펙트가 다시 실행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를 입력할 때마다 디스커넥트되고 다시 커넥트가 되겠죠. 그죠? 콘솔이. 그러면 이 의존성을 여기 새로 생성을 하더라도 얘의 의존성을 갖지 않게끔 해줄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여기까지 했고요. 네. 음, 네, 오브젝트 위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객체 및 함수의 의존성으로 인해서 이펙트가 필요 이상으로 자주 재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객체를 혹은 함수를 의존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신에 컴포넌트 외부나 이펙트 내부로 이동하거나 원식 값으로 추출해 보세요. 원식 값으로 추출하면 괜찮다고 해요. 추출해 보죠. 일단 외부로 빼는 걸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로 빼면 외부 변수기 때문에 의존성에 포함될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죠. 네. 이건 아까부터 봤던 거고. 또 반대로 이번에는 함수로 선언했을 때도 이 외부에 있는 함수를 실행했어. 옵션즈는. 그럼 이 외부에 있는 함수가 순수 함수이기만 하면 얘는 언제나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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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대요. 네, 함수 자체를 여기다가 건 게 아니라 아니구나. 이건 유지 팩트 안에서 실행했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네. 이게 만약에 지금 옵션들을 똑같이 챗룸 안에서 컴포넌트 최상위에서 요 줄이 있었다고 하면 여전히 의존성이 필요했을 건데 이번에 유지 팩트 안쪽으로 넣은 거예요. 네. 안쪽에 넣었으니까 의존성이 있을 이유가 없죠. 네. 이 설명이 순서가 왜 이래? 그죠? 함수를 외부로 이동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있으면 딱 좋았고, 그, 어, 네, 얘는 지금 함수에도 그, 적용됩니다라고 해놓고선 네, 함수 실행을 여기서 하고 있으면 이건 밑으로 갔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할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다 객체 및 함수여서 네, 그렇긴 한데, 객체도 네, 그렇긴 한데 얘는 지금 외부의 변수를 선언한 거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함수잖아요. 객체가 아닌 함수로 바꿔놓고 이 네. 함수에 대한 결과값을 얻어오는 걸 여기서 얻어왔는데 만약에 얘를 얻어오는 걸 이 밖에서 얻어왔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예시를 네, 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냥 예시가 적절치 않았다 하는 거죠. 음, 이 내용이 맞, 옳지 않은 내용이야, 이거. 네. 맞습니다. 얘는 지금 요 밑에가 있는 게 더 맞아요. 그죠? 음, 동적 객체 및 함수 이동이잖아요. 음, 동적 객체 여기서 하나, 요거나 똑같은 거잖아. 음, 결과적으로 요 옵션들을 여기서 선언해서 여기서 객체를 직접 할당하나 함수 선언한 결과로 이 객체를 받아오나 유지 팩트 안에 있는 건 똑같은 건데 네, 그치. 그러게 아무튼 이상해. 네, 아무튼 그렇고요. 뭐 하려는 얘기만 알고 넘어가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함수도 안으로 옮겨봤다. 그거고. 네, 마지막으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객체에서 원식값을 읽어라. 옵션들을 의존성으로 넣지 말고 옵션줄을 넘겨줬을 때 이거를 미리 펼쳐서 해보자 라는 겁니다. 디스트럭처링 어사이먼트를 해서 룸 아이디와 서버 URL에 대해서 의존성을 넣어 놓으면 이제는 의존성이 룸 아이디와 서버 URL에 대한 걸로 바뀌었는데 메시지스에 대한 변경에 의해서 얘가 호출되진 않는 거죠. 음, 그죠? 옵션즈는 새로 생성 뭐 외부에서 프롭스로 받아온 거니까 반응형 값이긴 하지만 이 값에 대해서는 의존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오브젝트 위주로 변경을 한다는 그
그 내부 원리상 음. 네, 같은 값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무시할 수 있다. 함수에서 원식값 계산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함수 호출해도 어쨌든 원식값 프리미티브 밸류로만 바꿀 수 있으면 걔네들에 대한 의존성을 넣어줄 때는 메시지 변경됐을 때 얘네들은 감지를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도전 과제 남았는데 인터벌 초기화 수정하기. 몇 초마다 증가되는 인터벌을 설정합니다. 인터벌이 증가될 때마다 인터벌이 파괴되고 다시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다시 생성되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하세요. 왠지 아까 풀어본 것 같지? 아까랑 비슷한 문제라서요. 그렇군요. 풀어본 것 같아. 인터벌이 증가될 때마다 파괴되고 다시 생성된다. 그 이유는 뭐냐? 뭐죠? 셋 카운트에 의해서 네. 계속 카운트가 불러요. 변경이 되는데 걔가 의존성이 여기 있어서 그렇죠. 네. 그 의존성 빼주면 되겠지? 뺐더니 린트 오류가 나. 카운트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대.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거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업데이트 함수로 바꾸면 의존성을 해결. 됐다. 힌트 보고 카운트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솔루션 업데이트 함수를 쓰세요. 됐죠? 네. 네. 애니메이션을 다시 트리거 촉발하는 현상 고치기. 쇼를 눌렀을 때 1초 만에 나타났는데 이거를 시간을 늘리면 다시 실행이 되네요. 이거는 듀레이션을 바꾼다고 해서 얘가 다시 실행되진 않길 원해. 그 얘기겠죠. 그건 듀레이션이 지금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얘를 빼야겠죠. 의존성을 뺐더니 듀레이션에 대한 의존성이 여기 있어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여기 쓰라고 나왔네요. 여기 또 네. 써주면 되죠. 스타트 애님 뭐 이렇게 막 해볼까요? 애니메이션 스타트 듀레이션 그리고 여기가 이미지. 스타트 애님이 여기 있으면 되겠죠? 네. 네, 다시 이렇게 애니메이션 불러. 그쵸. 애니메이션이 넘어가야겠네요. 애니메이션 넘겨주고 자, 쇼를 하고 바꾸면 동작을 안 하고 끝으로 한 다음에 3초 만에 네, 천천히 되고 작게 하면 금방 나오고 됐죠? 네.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안 받고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돼.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넘겨주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없어 이제. 3초 걸리고 금방 나오고 안 바뀌고 천천히 나오고 맞죠? 네. 네. 두 가지가 다 되는 방법이겠다. 네, 여기서는 애니메이션 넘겨주는 걸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냈네요. 채팅 재연결 문제 해결하기. 토글 테마를 누를 때마다 채팅이 다시 연결됩니다. 그러고 있죠. 콘솔이 계속 늘어나죠. 왜 그러나요? 왜 그러나요? 어떻게 생겼지? 다크죠. 이게 다크 테마 토글 테마를 눌렀을 때 셋 이즈 다크 요거를 바꿔주는 건데 얘가 바뀔 때마다 이즈 다크를 바뀔 때마다 요 객체가 옵션즈가 새로 생성이 될 테고 새로 생성된 객체가 어디로 전달돼? 챗롬으로 전달이 될 테고 그럼 여기서는 변경된 옵션즈를 받아서 변경 감지를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겠죠? 얘가 네.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커넥트 됐다가 커넥트가 되는 거죠. 음.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
나눠서 받아요. 그쪽은 네, 간단하게 이렇게 했었죠. 뭐였지? 룸 아이 서버 아이디랑 아까 봤던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네, 서버 URL 룸 아이디 얘네를 룸 아이디랑 서버 URL을 옵션즈에서 구조분해 할당을 하고 룸 아이디랑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서버 URL이 아닌가? 아, 여기서 다시 만들어줘야 되지? 네, 네, 이제는 안 되고 있죠. 네. 네. 요거 그냥 처음부터 여기 들어가도 되죠? 옵션즈 콜론에서 여기 들어가도 되죠. 처음부터 구조분해 할당을 해도 됩니다. 왜 안 된다니? 옵션즈가 여기 있구나. 이거 지워주면 똑같을 거예요. 음.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객체에 의존하지 않게끔만 해주면 된다. 다른 방법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고 넘어갑니다. 다시 채팅 재연결 문제 수정. 체크박스를 토글하면 암호화가 켜지고 꺼질 때 디스커넥트 되고 커넥트 되는 거 요건 괜찮아. 다크 모드일 때도 꺼졌다 켜졌다는 건 문제고 챗룸을 바꿀 때는 이것도 괜찮고 다크 모드에 대해서만 해제가 되면 되겠네요. 네. 네, 테마를 변경해도 채팅이 다시 연결되지 않게끔 코드를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앱부터 보면 이즈다크, 룸아이디, 인크립티드 이게 있는데 얘네들이 변경된 내용이 챗룸으로 다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걸 전달하냐면 지금 룸아이디랑 온 메시지에 대해서도 넘기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그렇죠. 함수를 넘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변경될 때마다 이 함수는 새로 생성해서 전달을 하겠죠. 챗룸에. 얘도 마찬가지죠. 네. 이 앱이 뭔가 리렌더링이 될 때마다 새로 생성해서 전달을 할 겁니다. 그 전달하지 않게끔 여기서는 필요한 값만 전달해 주는 게 좋겠죠. 음, 일단 이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룸 아이디를 먼저 넘겨주고 음. 서버 URL도 넘겨줘 봅시다. 룸 아이디 네, 그리고 네, 룸 아이디 위에 있는 룸 아이디 있나요? 아, 네. 그럼 이것만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인크립티드 넘겨주고 얘네들은 옮겨갑시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서 챗룸에서 만들어요. 좀 줄을 바꿔보자. 이걸 받지 말고 이제 인크립티드 그다음에 서버 URL도 여기서 받고 여기서 일단 만들어 봅시다.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얘는 이렇게 하면 되고 왜 밑줄이가 있죠? 뭐가 create connection 그 유저 이펙트 function makes the dependency of 아, 네, 요거는 안 린트 오류라서 일단은 아직은 무시하고 봅시다. 음. 넘겨준 게 얘네가 필요하죠. 네. 얘네를 일로 옮겨가. 그리고 요거는 다시 여기서 있는 것보다 이 안에서 만드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얘가 의존성이 빠지고 룸 아이디랑 서버 URL 의존성이 있고
이즈 인크립티드 의존성을 넣어주면 되나? 방을 바꿔도 되고 인크립티드 되고 테마에 대해서도 되네. 왜지? 그 온 메시지 때문 그런 아닐까요? 것 같죠? 온 메시지 때문인 것 같죠? 네, 온 메시지도 없애야겠네요. 온 메시지는 어떻게 없애지? 그 유즈 이펙트 이벤트를 씁니다. 네. 온 메시지는 지금 보니까 얘는 어차피 뭔가 이 쇼 노티피케이션을 넘기더라도 이거 되네. 쇼 노티피케이션은 괜찮네요. 이거 아예 없애도 되네. 이지 다크에 대해서만 알 수 있으면 되네. 이지 다크를 넘길까? 이지 다크를 넘깁시다. 요거를 없애고. 그리고 여기서 이즈 다크를 받아서 처리를 합시다. 그렇지. 메시지는 하고 쇼 노티피케이션도 옮겨야겠죠? 네. 옮겨오고 뭐야? 네, 얘는 이제 지우고. 자, 그러면 얘는 온 메시지는 여전히 이번에는 그 디펜던시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유지 이펙트 이벤트로 감싸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요거 의존성 빼주고. 됐나? 됐죠? 네. 네. 다크 모드는 반영이 되고 있고. 네, 됐다. 아유, 이거는 오래 걸리는 예제였네요. 그 재난님 혹시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유즈 이펙트 이벤트가 예, 아직 실험적인 단계잖아요. 예. 근데 뭔가 보면서 느낀 건데 유즈 콜백을 좀 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 게 유즈 이펙트 이벤트인가요? 아니요? 근데 뭔가 지금 실험 단계여서 린트에서는 네, 이렇게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유즈 콜백으로 감싸라고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뭔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 아닌가. 어, 근데, 네, 네. 말씀하세요. 또 이제 지금 실험 단계고 곧 나중에는 언젠가는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뭔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인 것 네, 같아서 네, 그래서 뭔가 궁금했어요. 지금 현재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걸 린터에서 사용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린터는 이걸 쓰면은 잘 될 거예요가 아니고, 이 의존성을 해결하려면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라고 그냥 그게 다예요. 음, 지금 여기서 의존성에 문제가 있으니 내가 코드를 이해는 못하지만 봤을 때 여기 써야 될 변수를 여기서 의존성 등록 안 해놨으니까 이거 해결해. 아니면 유즈 콜백으로 빼면은 그 의존성에 대한 거를 유즈 콜백으로 넘길 거야. 근데 그게 음, 다고 그걸로 해서 해결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음, 지금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온 메시지를 유즈 콜백으로 바꿔봅시다. 콜백으로 바꾸면 여기에 의존성 넣으라고 나오죠? 네, 네, 이 의존성을 넣으면 우리 이거 유즈 콜백을 아직 안 봤지만 지금 보면 얘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 콜백에 대한 거가 또 온 메시지가 없다고 나오죠? 여기에 음, 얘를 또 넣어야 돼요 결국. 그러면 이걸로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이 유즈 음, 콜백은 해주는 건 뭐냐면
이 의존성이 변경되지 않을 때는 그나마 이 함수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온메시지가 변경되지 않게끔. 근데 이지다크가 바뀌면 바꿔주겠다. 예, 새로운 함수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똑같아요. 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의존성을 걸어 놓음으로써 변경사항의 그 리렌더링 될 때마다 매번 재선언되는 것만큼은 조금 막아주는 거이지만 유즈컬백은 이 근데 변경 사항에 어쨌든 대해서 무시하면서 계속 하나의 함수로 유지해 주겠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어쨌든 풀업수로 이즈다크를 받으니까 네. 어차피 똑같은 거가 네, 되니까. 어딘가에는 의존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유지 이펙트 이벤트는 그 의존성마저 아예 완전히 제거를 해주겠다는 거니까 전혀 다른 거죠. 네, 얘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얘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음, 근데 내부에서는 바뀐 값이 계속 반영이 되는 거고. 네,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이 전혀 다르다. 그런 음, 겁니다. 아, 이러고 나면 지금 의존성 다 넣어서 해결된 것 같지만 다크 모드 되면 안 되네. 바뀌었어요. 20개에서 22개. 뜨네. 네, 그러네. 네, 결국은 그래요. 됐죠? 네, 네, 됐습니다. 이상 끝. 아, 아니, 그 자신 있게 유즈 이펙트 이벤트를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하는 이유를 드디어 알았어요. 네. 음. 이번에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네요.